물체가 옆으로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M1을 오른쪽으로 밀면은, M1이 M2를 미는 힘, 이걸 F1, 2, 착용이라고 하면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F2, 1, 반작용이 이렇게 나타나죠. 뭐, 이거 외에도 수직항력 N1, N2, 중력 M1G, M2G, 뭐, 마찰은 없고, 이렇게 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M1의 R자힘 X성분은 외력 빼기 F2원, 이게 이제 M1의 질량, 가속도. 자, 그 다음에 Y방향은 수직항력 빼기 M1G는 0. 자, 그 다음에 M2는 R자힘 X성분, 뭐 딸랑 하나죠. F1, 2. 자, 이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둘이 붙어서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방향 수직항력 빼기 중력은 0. 사실 마찰이 없기 때문에 R자의 Y 성분은 안 따져도 돼요. 자, 그러면 얘를 1시, 얘는 2시. 그래서 둘을 더하면은 좌변에서 F21, F1, 2는 작용 반정이니까 크게 같죠. 그래서 지워져요. 그래서 좌변은 F 하나만 남고 우변은 이제 가속도를 묶어 써주고, 그래서 꼼수 장렬 가속도 M1 더하기 M2분의 외력 F,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자, 다음 질문 B.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그러면 이 가속도를 1식이든 2식이든, 2식이 조금 편하네요. 대입하면은 F1, 2 또는 F2, 1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M1 더하기 M2분의 M2 F, 이렇게. 자, 이렇게 정석으로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 승강기 안에서 물고기의 무게를 재요. 뭐, 중력은 항상 아래. 자, 그리고 이제 요 위로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줄을 따라서 장력 T.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이라는 걸 도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돼. 예? 자, 여기서 빠박쌤의 꿀팁.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감축자 입장에서 문제를 푸시오. 이게 꿀팁이에요. 자, 그러니까 R자 힘은 위로 장력, 아래로 중력. 그래서 빵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외부에서 보면은 그 물고기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MAY예요. 여기서 AY는 물고기의 가속도인데 엘리베이터의 가속도하고 같죠. 그래서 장력이 M 가로 열고 G 더하기 AY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력을 겉보기 무게라고 불러요. 따라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우선 가속도가 0인 경우,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겉보기 무게는 실제 무게랑 같고요. 가속도가 양수면은 겉보기 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크죠. 음수면은 겉보기 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작아요. 그래서 질문 B 보면은 mg가 40.0N, 그러니까 1 더하기 g분의 ay. 그래서 40.0 가로 열고 1, 이제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빵빵, 중력 가속도는 9.80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해서 계산해 보면은 48.2N하고 31.8N이 나와요. 그래서 겉보기 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크다, 적다 말할 수 있고, 만일에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g면은 그러면 겉보기 무게가 0이 돼요. 일명 무중력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게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건지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서 뚝 떨어지고 있는 건지 구분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자, 다음 아주 전형적인 예제. 이렇게 도로하고 줄로 연결된 거를 에듀드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보면은 M1G, M2G, 그리고 줄을 따라서 이제 장력, 도로래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장력이 같아요. 그리고 좌표축, M2가 더 무겁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M2는 아래로 내려가고 M1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내려가는 쪽을 Y축, 얘는 올라가는 쪽으로 Y축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M1의 R자임은 올라가는 쪽이 양수, 그러니까 T 빼기 M1G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M2의 경우 R자임은 얘는 아래쪽이 양해방입니다. 그러니까 M2G 마이너스 장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줄의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1씩, 얘를 2씩 해서 더하면 좌변에서 장력이 지워지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를 묶었으면 M2 빼기 M1G는 우변은 가속도를 묶었으면 M1 더하기 M2 AY. 그래서 가속도가 꼼수 장렬 M1 더하기 M2분의 M2 빼기 M1G 이렇게 얻어져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속도를 1식이든 2식이든 뭐 똑같아요. 대입을 하면은 장력 T는 M1 G 더하기 AY.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M2G 이렇게 얻어집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이번에는 똑같은 에듀드 머신인데 한 물체는 그냥 연직성 상에 있고 한 물체는 이제 비탈면 상에 있고. 자, 그러면 똑같이 힘이 M1G, M2G, 그 줄을 따라서 줄이 회전하지 않으니까 장력 똑같고, 그리고 M2는 비탈면 위에 있으니까 수직 강력 있고, 그리고 좌표축 M1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 M2는 이렇게 그 기울어진 좌표축을 써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M1의 R자인 위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T 빼기 M1G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M2는 비탈면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거 뚜뚜뚜뚜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얘가 M2G 사인 세타, 얘는 M2G 코사인 세타. 자, 그러니까 M2G 사인 세타 마이너스 T는 M2A. 예, 줄의 길이가 일정하고 줄의 질량을 무시하니까 두 물체 가속도 같아요. 그 다음에 R자인 Y 성분은 수직항력 빼기 M2G 코사인 세타는 0. 마찰이 없기 때문에 사실 Y 성분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1식, 2식 더하면 좌변에서 장력 T 지어지고, 그러면 M2 사인 스타 마이너스 M1 G는 M1 더하기 M2A. 그래서 가속도 얻어지죠. M2 사인 스타 마이너스 M1 나누기 M1 더하기 M2 곱하기 G. 그 다음에 가속도를 1식이든 2식이든 대입해서 장력을 구해보면은,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M1 M2 사인 세타 더하기 1 G.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 대신에 90도 빼면은 얘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앞서 예제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예제가 앞서 예제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 페이즈 1. 그냥 그야말로 F는 MA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 페이즈 2. 그것은 마찰력을 이용합니다. 자, 먼저 마찰력의 근원. 물체를 바닥에 놓으면 요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가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전자력에 의해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의 근원은 전자력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나 운동할 때나 마찰력은 계속 작용해요.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이제 정지 마찰력인데, 그 만일에 뭐 외력이 1뉴턴이다. 그러면 마찰력도 1뉴턴, 외력이 2뉴턴이다. 그럼 마찰력도 2뉴턴.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외력하고 크기가 같죠. 방향은 반대고. 그렇지만 이제 정지 마찰력도 그 무한히 버틸 수 없죠. 정지 마찰력에 이제 최대값이 있어요. 그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제 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최대 정지 마찰력이 수직항력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정지 마찰력 수 μs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fs max는 μs n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운동하니까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로 멈추죠. 운동할 때도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일정해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뭐 느리게 움직이나 빠르게 움직이나. 그리고 역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운동 마찰력도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μk 운동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외력하고 마찰력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크고요. 그리고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그 물체의 운동 상태하고 관계없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그 물체와 면 사이에 그 거칠기가 심할수록
마찰계수가 큰 거고, 그리고 물체하고 면의 접촉면 넓이는 마찰력과 관계없어요. 예? 뭐 우리가 저울로 몸무게 잴 때 발바닥 전체로 서가지고 몸무게를 재나, 뭐 발끝으로 이렇게 몸무게를 재나, 몸무게 똑같죠. 그러니까 물체하고 면의 그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 마찰력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마찰력 얘기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뭐 얘는 이게 아니고 이제 쌍으로 얘하고 얘 사이에 마찰력이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 위에 고무, 강철 위에 강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찰계수가 대체로 다 그런데 특이하게 콘크리트 위에 고무는 정지마찰계수가 1.0이나 되네요. 예, 되게 예외적으로 1.0보다 정지마찰계수가 큰 경우도 존재해요. 누구는 잘못됐다. 아우 어이없어. 큰 경우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평면 위에 물체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항력과 중력,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외력하고 마찰력. 자, 그러면 R자임 Y 성분은 수직항력 위쪽, 중력 아래쪽.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그 mg랑 같죠. 따라서 최대정지 마찰력은 μsn, 그러니까 μsmg.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μkn, 그러니까 μkmg. 자, 그 다음에 R자임 X성분.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가속도는 0이고.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외력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요. 이제 가속도는 0이 아니고. 자, 따라서 가속도가 m분의 f 마이너스 μkg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외력이 없는 경우 가속도가 마이너스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중력 가속도 0보다 작죠. 예. 뭐 이런 게 이제 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인 경우 마찰력. 자, 다음은 비탈면 위에 물체가 놓인 경우. 자, 얘는 이제 그 비탈면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mg가 mg 사인 스타하고 mg 코사인 스타로 분해가 되고, 얘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얘는 비탈면 위로 올라가요. 뭐 그래도 똑같이 mg가 mg 사인 스타하고 mg 코사인 스타로 이제 분해가 되고, 그래서 그 위쪽 방향 수직항력 빼기 그 mg 코사인 스타는 0. 그래서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스타가 돼요. 그러면 최대정지 마찰력은 μsn μsmg 코사인 스타, 운동 마찰력은 μkn μkmg 코사인 스타 이렇게 될 테고, 비탈면 아래로 내려가고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가속도는 0.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외력 플러스 mg 사인 스타. 그 다음에 이제 비탈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운동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 가속도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m분의 f 플러스 g 가로 열고 사인 스타 마이너스 μk 코사인 스타. 자, 이번에는 이제 비탈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그리고 가속도는 0.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외력 마이너스 mg 사인 스타. 자, 이제 비타민 위로 쭉 올라가요. 자, 그러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 가속도는 0이 아니죠. 자, 따라서 가속도는 n분의 f 마이너스 g 가로 열고 사인 스타 플러스 뮤케이 코사인 스타. 그러니까 가로 바깥이 플러스 가로 안이 마이너스, 얘는 이제 반대, 가로 바깥이 마이너스 가로 안이 플러스, 이렇게 좀 아주 미묘한 결과가 얻어지죠. 이론은 이 정도 알아보고요. 자, 그 면을 수평면 상태에서 점점 급하게 해요. 그러면은 비타민 아래로 mg 사인 스타가 증가하고 그 못 내려가게 하는 그 최대 정지 마찰력 그건 감소하죠. 얘가 내려가려는 힘, 요게 못 내려가려게 하려고 방해하는 힘. 그러니까 이 각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각도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내려가요. 그 각도를 세타 C,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이라고 하면은, 세타는 세타 C에서 운동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R자인 비타민 아래로 mg 사인 스타, 비타민 위로 뮤 s mg 코사인 세타. 이제 세타 대신에 세타 C 대입하면 둘은 같다. 그럼 여기서 mg 지어주면은 정지 마찰에서는 탄젠트 세타 C가 얻어지죠. 자,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동 마찰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뭐 세타 C 프라임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역시 R자인 mg 사인 세타가 아래쪽, 뮤k mg 코사인 세타가 위쪽. 근데 세타가 세타 C 프라임이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마찰에서는 탄젠트 세타 C 프라임, 이렇게 정지 마찰에서 운동 마찰에서 이렇게 실험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학기 퍽이 얼음 위에 있는데 미끄러지다가 이제 멈춰요. 자, 멈춰.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앞서 예제에서 마이너스 운동 마찰에서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죠. 음수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멀리 간 거리는 그 마치 자유낙하 운동에서 그 최대 높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2배의 그 가속도의 절대값분의 처음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2뮤k 지분의 vxi의 제곱. 그럼 여기서 운동 마찰에서는 2g 델타 x분의 vxi의 제곱. 자, 중력 가속도 9.80 m/s 스퀘어드, 델타 x는 115m,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20.0 m/s L 제곱. 그래서 운동 마찰 개수가 0.177. 비교적 만만한 문제였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자, M1은 연직선상에 운동하고 M2는 마찰이 있는 수평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력을 비스듬히 위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중력 M1G, M2G, 그리고 조를 따라서 장력, 도를 회전하지 않으니까 같고요. 얘는 수평면 위에 있으니까 수직항력. 그리고 마찰도 있어요.
운동 마찰력.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에서 뮤K 곱하기 수직항력. 자, 그럼 여기서 외력을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면 얘가 F 코사인 스타, 이게 F 사인 스타. 그리고 좌표축은 뭐 얘는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고. 자, 그러면 M1은 R자임이 위쪽이 양의 방향, M1A. 그 다음에 M2는 R자임 X성분이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뮤 K에는 M2A. 네, Y방향은 수직항력 플러스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M2G는 0.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M2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죠.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Y성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항력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래서 얘를 1시, 2시 해서 더해주면은 좌변에서 장력 T 지어지고, 그러면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1G 마이너스 뮤 K 가로 열고 M2G 마이너스 F 사인 스타는 우변은 이제 가속도로 묶어 써주고. 자, 따라서 가속도는 이걸 그대로 써도 되지만 F끼리 묶어 써주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로 묶어 써주고, 나누기 M1 더하기 M2.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분차분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 페이즈 2 마찰력이 이제 있는 경우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 5장 운동의 법칙을 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